네, 이번에 헤드라인은요, 의료 AI 시장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의료 AI 관련해서 시장에서의 관심은 여전히 이어지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한국형 소버린 AI에 대해서 이제 한국이 갖고 있는 의료나 바이오 등의 영역에 특화된 데이터가 녹아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만의 장점으로 만들 수 있는 AI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언급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생태계 중심의 AI 산업 육성이 이루어질지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근데 사실 소버린 AI를 의료 AI에 가져다 붙이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그게 조금... 그죠? 네. 그러니까 의료 AI가 아니라 일반적인 플랫폼, 그러니까 우리가 정보를 서칭하거나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검색들을 해주는 플랫폼에는 당연히 소버린 AI가 적용이 되는 게 우리들에게 편하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잘못된 정보를 우리가 잡아내기에도 더 유리하고, 하지만 의료 AI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소버린 AI로 국한되기보다는 굉장히 많은 표본을 이 AI가 학습을 하는 게 환자 입장에서도 의사 입장에서도 좋다라는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지금 소버린 AI를 의료 AI와 엮여서 좀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럼 의료 AI는 어떤 포인트를 봐야 되느냐? 결국 국내에서 우물안 개구리처럼 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굉장히 좋다라고 알려져 있고 정말 기술력이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는 만큼 해외에서 도입이 빠르게 돼야 되거든요. 그 해외라는 것이 유럽과 북미 그리고 이제 일본 쪽에서 얼마만큼의 성장 속도를 보내주느냐가 이제 포인트예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 국내 병원들 있죠. 중대형 병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이 한 약 60에서 70% 정도가 인프라가 깔려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더 큰 성장세를 보이려면 결국 이제 국내는 너무 좁고요. 누가 더 빠르게 해외 시장에 진출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지, 그리고 이제 해외 시장에 진출을 했을 때 얼마만큼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지 이제 이게 포인트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버린 AI 쪽에 관한 시장 모멘텀을 의료 AI까지 옮기기엔 다소 무리가 있지만 또 의료 AI 자체만의 모멘텀이 시장에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그렇게 부각을 나타내진 않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헤드라인으로 좀 선정해 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일단 의료 AI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딱 한 기업이 가장 먼저 떠오르죠. 루닛. 그런데 오늘 루닛은 월요일 날 그렇게 강하더니 어제 오늘 조정이고, 다른 의료 AI 쪽이 왜 강해? 이게 이제 가장 큰 궁금함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루닛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오늘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서 가지고 나왔고요. CB 전환가액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쉽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CB 전환가액 이외에 이걸 다시 가격을 조정하는 리픽싱이라고 하는 정책들이 있거든요. 주식시장에는. 굉장히 복잡하죠. 네. 근데 지금 그 리픽싱이라고 하는 가격을 조정하는 그 기간이 7월 1주차에 루닛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많이 올라서도, 그렇다고 가격이 많이 내려가서도 안 되는 지금 수급의 답보 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이라서 루닛 왜 안 오르지? 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고요. 대신 의료 AI 쪽에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으면 어떤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냐면, 루닛이 안 가니까 뒤따라 움직일 만한 기업들이 다시 자리를 잡고 있죠. 대표적으로 오늘 JLK가 10%대 상승을 하고 있고, 또 JLK가 움직이니까 뷰노가 다시 한번 이평선 위로 캔들이 좀 안착이 되면서 오늘 종가에도 충분히 베팅할 만한 자리에 지금 놓여지고 있는 상황이라, 의료 AI 쪽 같은 경우에는 일부 몇 종목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저는 전체 섹터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 잡아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JLK처럼 지금 해외발 뉴스가 나온 건 단순히 오늘만 강할 이슈가 아니라 앞으로의 연속성도 기대해 볼 만한 요소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루닛이 7월 2일에서 3일 그 리픽싱 조항이 발동이 되는 데까지 수급이 답보 영상을 보인다면, 그 사이에 저는 JLK와 뷰노가 한 번 더 크게 시세를 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 시장뿐 아니라 전 세계가 사실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죠.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역설적으로 결국 로봇, AI의 이제 산업의 진입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작년에 의과대학에 대한 대란 같은 이슈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의료 AI 관련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상황이고, 또 이쪽은 정부 정책이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러한 산업이니만큼 단기적인 관심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단순히 국내에서 잘 팔리고 있고 국내 대학병원에 이제 설치되는 그것보다 해외에서의 어떤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기업으로 순위를 좀 나열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급적으로 보면 오늘은 JLK가 1순위일 것 같고 그다음에 뷰노, 그다음에 루닛순으로 보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7월이 지나고 나서 리픽싱이 끝나고 나서 루닛이 다시 한번 거래량이 붙기 시작하면 볼파라 헬스케어 인수 그 이후에도 여전히 해외 매출 비중이 빠르게 성장하는 쪽은 그 어느 기업들보다 루닛이니 저는 그때쯤에는 루닛을 다시 한번 보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며 요새 의료 AI도 의료 AI지만 신약 개발 플러스 AI 쪽도 중간중간에 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신테카 바이오, 보로노이, 뭐 3빌리언, 온코크로스.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날 그럴 때 뻔했네요. 있습니다. 네, 그런 기업들은 꾸준히 한번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는 있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료 AI 관련주 전반적인 시장의 투자 포인트들을 하나하나 좀 잡아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의료 AI 하면은 루닛이라는 종목을 좀 대장격으로 많이들 떠오르시는데요. 어떤 전략들 가져가 봐야 할지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그리고 제가 이런 부분도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최근에 정책 모멘텀 가진 종목군들을 많이 가잖아요. 요 의료 AI 쪽도 이제 신정부에 관한 정책 모멘텀들 찾아볼 수 있을까요? 충분히 저는 찾아볼 수 있다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의료 AI 영상 진단보다는 비대면 쪽에 조금 더 먼저 오히려.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유비케어라는 기업이 있고 인성정보라고 하는 기업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케어랩스와 같은 기업들이 있는데 사실 비대면 진료 쪽은 AI 영상 진단보다는 시장의 규모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비대면 진료를 해외 시장에 그 플랫폼을 수출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에너지 쪽 보실 때 최근에 태양광 트럼프가 뭐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햇빛연금 이야기 나오니까 강하게 상승했던 거 기억하시죠? 의료 AI와 비대면 의료도 그 차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시장의 규모는 의료 AI 쪽이 월등히 앞서지만 만약 정부 정책에 대해서 뉴스 한 줄 한 줄이 나오게 되었을 때 누가 더 빠르게 시세를 낼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면 저는 당연히 비대면 의료 쪽이 조금 더 유리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많은 기업들이 거론이 되지만 저는 한 기업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인성정보를 하나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나를 더 보자면 하나는 너무 각박하니까 하나를 더 보자면 케어랩스까지 저는 이제 두 기업을 보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 일단 그 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보유하고 있는 플랫폼이 아직까지 수익화되기에는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좀 있어서요. 기존에 그들이 영위하고 있는 플랫폼 중에 당장에 어떻게 보면 수익화를 낼 수 있는 기업에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인성정보는 내국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와 계신 외국인까지도 지금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플랫폼화가 준비가 완료된 기업이니까요. 이 차이가 있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부의 정책적인 모멘텀을 받아가려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의료 AI보다는 비대면 진료 관련 쪽으로 여러분들 집중해 보시면 좋겠고요. 실제로 그쪽으로의 수급이 최근에는 좀 더 잘 나오는 게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저희가 AI 모멘텀을 계속 이어진다라는 가정하에 그 LG 엑사원 패스가 다음 달 신규 모델이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AI 관련주들의 탄력이 쭉 이어질지 이번에는 조금 더 시선을 넓혀서 좀 짚어보고 싶거든요. 네. LG의 이 엑사원 공개 어떻게 보세요? LG에게도 좋은 어떤 반전의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는 워낙 LG가 하는 모든 일에 조금 불신을 가지고 보고 있는 상황. 그나마 LG CNS가 최근에 이제 좀 면을 차렸죠. 그러면서 엑사원이라고 하는 플랫폼이 얼마만큼의 성과를 보일지 모르겠으나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관련 종목이 하나 있죠. 유라클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엑사원이 지금 그 들어가는 AI 칩 관련한 종목이 이제 유라클이라서 만약 단기적으로 보신다면 저는 유라클까지 한번 보시는 게 좋은데 워낙 지금 시장은 어디에 다들 꽂혀 있냐면 카카오냐 네이버냐 여기에 꽂혀 있는 것 같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카카오는 안 되나 보다. 그리고 네이버도 정말 어렵나 보다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지금 AI 소프트웨어 이야기하면 최앞단에는 당연히 지금 카카오와 네이버가 있어요. 특히나 이 로봇 쪽은 LG 출신이 지금 어제 임명이 됐고 이 AI 소프트웨어 쪽은 네이버 출신이 임명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어떤 기업들보다 저는 네이버가 먼저 치고 올라가야
LG 관련한 AI 관련주 뭐 유라클과 같은 기업들도 따라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카카오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잠시 좀 쉬어가고 있지만 이 정도 쉬어감은 최근의 상승 대비하면 쉬어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강하다고 이야기해야 될 정도로 그 조정도 지금 얕은 상황이라서 저는 AI 소프트웨어도 여전히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보신다면 카카오 네이버 중에 네이버를 지금은 하이퍼클러버 X에 대한 관심도가 실질적으로 더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LG의 이 신규 AI 플랫폼의 평가를 좀 기다리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평가가 좋다면 네이버 카카오가 최근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오고 LG 쪽으로 한 번 더 몰려갈 가능성은 열려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건 그때 가봐야 하는 거라 무조건 LG전자가 좋다라고 하기에는 조금은 섣부른 시기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또 LG 쪽에 관련한 AI 모멘텀 붙어줄 수 있을지가 또 시장의 궁금증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런 부분들 풀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부장님 마지막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3,100포인트 계속 유지를 해주면서 주도 섹터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요. 과연 이 코스피가 이제 3,500, 600을 넘어가는 그런 시나리오 하에서 AI 그리고 반도체와 방산이 주도주격으로 시장을 이끌어줄 수 있을지 어떻게 보세요? 방산은 이제는 잠시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 좋다기보단 이미 시장에서는 새롭게 떠오르는 다크호스에 또다시 이제 집중을 하는 거죠.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기업들이 이제 올라왔으니 기존에 많이 올라갔던 쪽에서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큰 수익을 보고 계신 분들이더라도 이제는 좀 매도를 할 때가 됐나 생각이 들 정도의 지금 수급 쏠림 현상이 한쪽으로 워낙 크게 나타나고 있어서 저는 방산 쪽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결국 우리나라 지수가 코스피 3,200, 300, 500, 4,000까지 가려면 삼성전자가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삼성전자 빼고 남은 다른 기업들은 다 제 역할을 저는 했다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여기서 지수 끌어올리려면 삼성전자만 제 역할을 하면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 고민은 여러분들이 지금 코스피 지수 차트를 한번 보시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너무 가파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안 올라간다라기보단 올라갈 때 올라가더라도 일정 부분 가격적인 혹은 기간적인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럼 그 사이에 굉장히 매수 대기 자금이 그 많은 금액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냐 그건 아닐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에 저는 코스닥으로 또 옮겨갈 가능성이 높으니 코스피만 바라보시지 말고요. 코스피도 바라보시면서 코스닥을 저는 바라보실 때 코스닥 올라오려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의견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